아, 네.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디자인 매니지먼트 리뷰 2024년 호에 실린 글인데요. 우은지 남경 박사님의 커뮤니티 비전으로 동네 가게의 개성을 부여하다. 이게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아, 네. 저도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동네 가게 사장님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냥 장사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커뮤니티 경험을 만드는 숨은 디자이너다. 뭐 이런 관점이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요즘 막 K-로컬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그거랑 연결해서 생각할 거리가 많아 보였어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단순히 가게 이야기만은 아니고요. 더 큰 맥락에서 보면 사회 혁신 디자인 분야에서 전문가 디자이너의 역할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이걸 짚어주는 거죠. 아, 역할 변화요? 네. 예전엔 전문가가 딱 해결책을 주는 해결사였다면 이제는 가게 주인처럼 현장에 있는 분들의 그 암묵적인 지식이나 창의성 있잖아요. 네네. 그걸 잘 끌어내고 연결해주는 촉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게 주인들이야말로 진짜 확산된 디자이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와, 숨은 디자이너, 확산된 디자이너. 표현이 재밌네요. 그런 분들이 만들어가는 현장이 바로 K-로컬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지난 한 10년 동안 전국적으로 확산됐다고 하던데 그 양상이 좀 다른가요? 네. 이게 뭐 서울 연희동에서 시작해서 제주, 부산, 인천, 정말 전국 각지에서 자기만의 색깔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을 얘기해요. 두 가지요. 네. 하나는 커뮤니티 뷰더 방식. 이건 뭐랄까? 지역에 좀 영향력 있는 가게. 앵커 스토어라고 하죠. 앵커 스토어요? 네. 그 가게를 중심으로 주변에 다른 예술가나 창업가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면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좀 더 유기적인 모델이고요. 다른 하나는 마스터 플래너 방식이에요. 이건 특정 기업이 아예 동네 전체를 기획하는 거죠. 컨셉 잡고 가게 유치하거나 직접 운영하고 좀 더 전략적인 브랜딩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유기적인 방식이랑 전력적인 방식. 이렇게 대비가 되네요. 근데 이런 가게들이 성공하려면 단순히 가게만 예쁘게 꾸미는 게 아니라 그 가게 주인이 우리 가게는 이 동네랑 어떤 관계를 맺고 싶다 하는 그런 그림이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커뮤니티 비전이라고 표현했죠.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 커뮤니티 비전이 있어야 가게만의 개성이 생기고 또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구진이 한국 소상공인 20분을 심층 인터뷰해서 이분들이 커뮤니티랑 관계 맺는 방식을 크게 네 가지 페르소나, 그러니까 원형으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네 가지 원형이요? 오, 궁금한데요? 어떤 모습들인가요? 듣다 보니 제가 자주 가는 그 단골 가게 사장님은 어떤 유형일까 싶기도 하고요. 재밌으실 거예요. 첫째는 소셜 버터플라이 유형입니다. 말 그대로 사교적인 나비 같은 분들이죠. 아, 소셜 버터플라이. 네. 사람들과의 정서적인 유대, 이게 가장 중요해요. 글에 나온 예시로 작교라는 술집 사장님이 있는데 손님들 이사하는 거 도와주고 주변 가게 물건도 대신 팔아주고 거의 친구처럼 지내는 거죠. 와, 진짜 친구 같네요. 두 번째는 유니크 힙스터. 이분들은 자기만의 뚜렷한 취향이나 경험을 공유하는 데 아주 집중해요. 힙스터요? 네, 예를 들어 독립서점 메타포릭 포레스트처럼 자기 기준에 맞는 책만 딱 골라서 선보이고 또 비슷한 취향의 사람들 모아서 모임을 열거나 책맥 파티 같은 거요. 그런 색다른 경험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책맥 파티요? 재밌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는 베일리 윅스프레더예요. 좀 말이 어렵나요? 베일리윅. 네, 베일리윅이 자신의 전문 분야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자기 기술이나 지식을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나누고 전파하는 유형이에요. 도예공방, 오디너리 크래프트 같은 곳이 예시인데 수강생들한테 그냥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만든 작품 팔 기회도 주고 또 다른 업종이랑 협업해서 도예를 다른 데 써먹을 방법도 찾고 이런 식이죠. 아, 자신의 전문성을 막 퍼뜨리는군요. 맞아요. 마지막 넷째는 바이 로컬 크루세이더입니다. 바이로컬 크루세이더. 네, 이분들은 자기 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아주 강해요. 제작소라는 메이커 스페이스가 예로 나왔는데 주민들이 가져온 플라스틱 쓰레기로 업사이클링 제품 만들고 또 지역 상점들의 휠체어 램프 보급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시는 거죠. 와, 진짜 각양색색의 방식으로 커뮤니티에 기여하고 있네요. 근데 이런 유형화가 그럼 가게 주인하고 디자이너가 같이 일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뭐랄까, 사람을 딱 네 가지 틀에만 넣어서 보는 건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당연히 이 페르소나가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죠. 한 사람이 여러 유형 특징을 다 가질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이걸 이해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 주인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그 커뮤니티 비전이 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관계 맺기를 원하는지 파악하는 어떤 출발점으로 삼는 거죠. 아, 출발점이요? 네. 그래야 디자이너가 그냥 일률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각 가게의 상황과 비전에 맞게 섬세하게 지원을 해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소셜 버터플라이 유형에게는 네트워킹 행사 기획을 돕는다거나 베일릭 스프레더에게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돕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맞춤형 촉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업종이 뭐냐, 뭘 파냐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훨씬 깊이 있는 협업이 가능해지겠네요? 바로 그거죠. 훨씬 효과적이고 정밀한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동네 가게 사장님들은 이미 자신만의 방식으로 디자인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렇죠. 전문 디자이너는 이분들의 그 숨은 디자인 역량을 잘 발견해서 더 잘 발휘되도록 돕는 그런 조력자 역할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디자이너라는 말을 현실화되는 시대잖아요. 네. 이런 시대의 전문가 디자이너는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또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으면서 협업 과정을 능숙하게 이끌어가는 촉진자로서의 역량, 이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까지 던져준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야기를 쭉 듣고 나니까 당신이 자주 가는 동네 가게는 과연 어떤 커뮤니티 페르소나를 가졌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꼭 가게 주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각자는 주변 이웃이나 직장 동료들과 어떤 커뮤니티 비전을 가지고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이게 오늘 저희가 나누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입니다.